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벼락 거지에서 10억대 부자가 된 우리 갈구와 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새싹반 듣고 우리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 네이버 카페예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경매 기초반인 새싹반을 듣고, 네. 그 다음에 투자 심화반을 듣고, 네. 그 다음에 연애원 반을 들었어요. 네. 연애원 반을 듣고 쭉 활동을 하다가 신혼부부 특공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집을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네네네. 그래서 연애원 중간에 수습을 해버렸어요. 안 나왔어. 돈만 내고 안 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고. 왜요? 너무 아깝고. 다른 걸 주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그만둔다고 네. 그냥 아예 잠수 타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닌지라. 왜? 제가 그래도 이게 또 더리치 분들이랑 또 관계 속에서 이제 어쨌든 좋은 영향으로서 제가 받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잠수 타는 건 좀 아닌지라. 아니, 그 또 돈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편한테 저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시드가 돈이 나 말라서 그렇지. 이제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저프님이 그래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도 있다. 법인이나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귀에 안 들어왔어. 또 그때 안 들어왔어요. 돈도 없는데 뭘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기 한 3년의 잠수가 시작이 됐죠. 근데 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외국인 한번 떠나버리니까 돌아온다는 좀 겸연쩍하고 그래서 쉽게 돌아올 수가 없는데 왜 돌아왔어요?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주식 그다음에 뭐 제가 코인을 안 해봤지만 주식도 조금 제가 원래 책도 1, 2편인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뭐 책 보면서 막 또 막 주식 뭐 ETF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랬어요? 이걸로 지금 뭐 막 떨어져가지고요. 똠똠입니다 저. 그래도 제가 약간 한 몇십만 원 플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거는 뭐 경제적 자유는커녕 이거는 있는 돈 까먹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리치에 가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더 실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영끌이 아니라 진짜 뭐 자산이 없는 거 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고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죠. 심리적 압박이 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안 와도 되잖아. 그냥 그거 이제 잘해서 2년 실거주해서 팔면 돈이 될 텐데 굳이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연애원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 난 그게 그 얘기를 뭐 동기가 뭐 사실은 제가 그때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드가 말라서 못하지만 그래도 그 좌포의 부동산 경매 그 카페는 제가 탈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를 그래도 종종 가봤습니다. 마음에는 그래도 그래 진짜 예전에는 발만 담갔다면 지금은 이제 새끼 발가락 발톱이라도 껴놓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가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뭐 여기 저기 뭐 베스트 작가이신 뭐 꿈나무님 비롯해서 이 계속 끊임없이 뭐 없어도 뭐 거기서 조금 더 하시고 진짜 막 어디서 대출해서 막 어떻게 하시고 막 그런 그 글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히 뜻이 있는 곳에 또 길이 있어서 주변에도 막 하시고 그 저희 더리치 펀딩 이런 것도 막 하셔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저도 아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나 돈 없다 나 이제 그래도 이거 좀 벌었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가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로 복귀하고 이제 어쨌든 다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네 다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셋집에서 살다가 새 집을 가니까 어때요? 좋죠. 아침에 눈 뜨면 상쾌하죠, 더.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하얀 톤이거든요. 근데 더 눈이 부셔 보이더라고요, 집이. 집들이도 좀 해야지. 아, 집들이요? 어떻게?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 네, 뭐 작가님 뭐 비롯해서 뭐 오실 분을 생각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네가 얘기하니까 얼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막 했는데 이거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 또 아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막 지금은 코로나가 해제됐는데 그렇지. 그 시점에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제가 할 수가 없지. 걱정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됐고 아이 이제 지금 태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안정권 들어가면 가을에나? 아니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때는 뭐 사실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이 방송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작가님 굉장히 뵙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그때 그 더리치 이거 듣고 나서 이 작가님한테 이 저기 뭐야 그거를 하려고 그 상담을 하려고 작가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바쁘세요. 챙기실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말고도 앞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앞전에. 근데 이번에 연애원 상담했잖아요. 우리가 4월 달에 했죠. 네. 4월 아니고요. 2월이었나? 네, 좀 3월 전이었어. 2월인가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핫이스가 친정집 네. 핫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잘 해결이 됐어? 네, 이제 사실상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친정에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게 결론은 네. 그 리스크가 이제 다 인지가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하셨죠. 그때 이제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은 앞으로가 이제 골치 아파질 뻔했죠. 그때 그렇게 조언해주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뻔했었죠. 그래서 그때 도움이 되게 많이 컸어요. 엄청 컸죠. 네, 그래? 너무 네, 감사해요. 이거 뭐 거의 뭐 더 연애원 본전 뭐 몇백 번 뽑았죠. 아니 네. 근데 그 친정 아버지가 나한테 커피 한잔 그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연애원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이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네. 저희가 밥 한 끼 사드렸지만은 이게 저희가 받은 도움은 이 금액으로 환산할 시에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뭔 일이었냐면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원래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지난 방송에서 신촌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시골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하나 뭐 짓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상담을 했죠. 이제 그 연애원이 된다면 이제 그 꼭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섣불리 선택했다가 더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도 1년 내내 투자 하나 하지 않아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다만 타이밍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쉬는 것도 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달고님은 이제 금년 4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으로 아까 분양가 5억 7천이었는데 지금 이제 물건 나온 것은 12억 정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거든요. 2년을 채우고 이제 더 살 수도 있지만 2년 채워서 다른 데로 이제 옮길 필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집을 더 취득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양도세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덜이치 왔단 말이에요. 덜이치. 그럼 뭘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돈도 없잖아. 돈도 없죠.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뭣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또 여기 더리치 선배님들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 이제 뭐 법인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또 활로를 찾고자 이렇게 또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선택하기에는 쉬운 건 아니죠. 선택.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설령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귀를 계속 열어놓고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 왜냐면 또 세금도 같은 것도 다 바뀌거든요. 바뀌고 정책도 바뀌니까 어디가 틈새가 있는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갈구님 뭐 아까 뭐 잠수 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 도리치에서 소풍도 가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소풍을 해요. 네. 한데 거기 뭐 네. 또 막 총대 메고 한다면서? 제가 쉽게 말해서 그 보물찾기 팀 팀장입니다. 제가 아마 팀원이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아니면 제가 혼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물찾기 팀장으로 이제 더리치 보물찾기 그걸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더리치 커뮤니에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럼요.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자포님이 항상 제가 처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떤 이런 투자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본에 그거를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일단 이 더리치 활동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는 일단은 당장의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 답변 딱 이거를 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닌 그 왜 이렇게 이제 일단 더리치 커뮤니티와 먼저 친해져라 이 말씀을 들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그게 원래 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런 직접적인 답이 아닌 이 커뮤니티와 함께 친해지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분들의 그 투자 마인드를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롱런하고 어떤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왔을 때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참에 또 많이 친해지고 당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어천님이랑도 말도 터보고 또 여기 저기 해피머니님도 비오님도 이렇게 또 이번에도 또 많이 말씀도 또 드려보고 친해질 수 있는 또 계기도 됐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주의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자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사람들도 뭐 돈이 어디서 뭐 샘솟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얘기한 게 제가 달란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달란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좀 그 지혜는 내가 영민해서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험이 간접 경험이 나한테 지혜롭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폭을 넓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좀 더 그동안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중심적이고 아끼고 전략하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든 지금 10억대 부자가 돼버렸어. 어떻게 됐든. 근데 이것은 감이 안 와요.
네. 아마 내가 두 사람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천장 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오지만 그것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내 통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까. 네네네. 그다음 새 집에서 저 집한테 저 12층 집 나왔는데 그 집이 10억에 나왔대. 어? 그 얘기하면서 기분 좋은 거지. 야, 거의 뭐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넓혀야 돼. 그래서 이제 갈군님 원형 성격이 호탕하고 그래서 뭐 잘할 거라고 믿지만 이제는 좀 더 지금 이제 한 달 이자가 나가는 게 얼마나 가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첫 번째 이자 빠질 거예요. 근데 예상하는 바는 다 합치면 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그 전에 나갔던 이자보다도 좀 더 나가잖아요. 아직 마통 이자도 나가야 되고 네네네. 그렇게 나가면 돈이 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자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스스로 아니 아이고 또 이자 200 나가야 돼. 만통 이자 나가요. 나 딱 이러는데. 우리 그런 거 이거 안 돼. 좀 더 전략해야 되고 좀 애껴. 그러면 절대 부자가 안 돼. 더 뛰지 못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내 의식에는 아직도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체감을 못해.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양가 부모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어버이날이 지났을 거예요. 지났을 때 양가 부모한테는 어떤 선물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곱하기 2. 곱하기. 왜? 부자 됐으니까. 부자 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또 다 나한테 와. 두고 보세요. 다 나한테 와. 왜 오니? 그분들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 쓸 줄 몰라. 그분들도. 내가 준 거 곱으로 다시 와. 이게 부자들의 처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 어떻게 살았어? 내가 너무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하는 것도 어버이날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고 힘들어했고 외국인이 들어온 돈이 뻔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 됐어. 부자.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 2.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그 짜잘짜잘한 선물 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그 사람이 딱 그걸 받고 깜짝 놀래야 돼. 아니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근데 이제 우리가 명절 때 가면 뭐 과일 한 박스 주잖아. 과일 한 박스 가져. 근데 일상이 돼서 과일 한 박스. 이제 그 전에는 여러분들 말고 내가 살았던 세대는 과일 한 박스 선물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과일 한 박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깜짝 놀라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가 또 와요. 그걸 계산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고 안 쓰고 전략해서 모은 재산이라 본다면 앞으로는 더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그게 전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맞습니다. 사람은 미움한 정보를 안 줘. 그럼 내가부터 줘야 돼. 내가부터.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게. 그 사람도 부담 같잖아. 받으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보지.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이 있는 거예요. 맞아. 사교 클럽.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계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녀들도 서로 여우 결혼시키고 그래. 이제 그래서 우리 갈구님 지금 살아온 게 그렇게 굉장히 뭐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힘들고 어려우게 살았지만 웃고 막 그렇게 또 자기 만족이 강하잖아. 맞습니다. 자기 만족이 강해서 뭐 다 이겨냈지만 성격이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분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더 받고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자유 그것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많아도 쓸 줄 그런 사람들 많아. 아마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쓸 줄 몰랐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밥 한 그릇 사는 것도 좀 자유롭게 써보고 그러면 후회스러울 수 있어. 후회스러울 수 있어. 그것은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일 수 있어요. 맨날 퍼주는 것 같은 느낌. 퍼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허함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외로워요. 부자가 돼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얘기했을 때 부동산 꿈이 뭐냐 했을 때 경제적 자유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에 더불어서 내가 처음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지금 우리나라에 70대 되신 분 어르신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 하나 있고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됐지. 그러면 돈 못 써. 시간도 못 쓰고. 그래서 시간의 자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은 이틀 쉬고 5일 일하지만 이틀 일하고 5일을 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나누는 마음의 자유까지도 얻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이제 혜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툴잖아. 낯가림이 심하잖아. 낯가림이 심한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퇴직했었던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젊을 때 인생을 불태워서 살았는데 이제 65세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중 결혼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일과의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연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맞아. 왜? 결국은 일과의 관계 그렇죠.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계가 잘 돼야 돼. 관계. 그래서 낯가림이 심하다. 내가 성격이 그렇다. 그거 아무 내가 건강해 사는 데는 다 그게 장점이 아닐 수 있어요. 장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 당신이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라면 성격마저 고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사람 보면 뿌듯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저앉지 않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연애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그 전에 사는 집이 올라가지고 10억대 이상이 돼가지고 주저앉아있고 안주하고 이제 조심해 몸살이고 이제 그런 사람 있는데 뭐 갈구님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보면 갈구님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쥐뿔도 없어 더. 그럼에도 또 나이도 가장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출연 제의를 한 거예요.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뭐 대단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갈구님은 이런 걸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맞습니다. 에너지를 받으니까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방송 녹화를 했는데 불행히도 내가 내일 건강검진 하는 날이라 저녁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방송했었던 소감이라든지 뭐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아까 지금 2번째 방송에도 이 얘기했지만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부터. 처음에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분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저희의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인생을 경험하신 분의 진짜 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제가 산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신 분 걸 듣고 내가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인 거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도 내가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격도 고쳐야 된다는 부분 제가 마음에 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도 이거 일단은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거 다른 분들도 너무 재밌게 하셨는데 저 와가지고 또 재미없고 막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포님이 또 다 이거 이렇게 리딩을 하시는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냥 저는 대답만 하다가 이렇게 재미없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제 또 자포님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저는 또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용기가 나고 이제 다음번 스텝도 참 잘해볼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듣는 분들께도 참 더리치 참 좋다라는 생각 정말 거듭하게 됩니다. 이 3년 만에 이 돌아온 이 탕화인데요, 제가 돌아온 탕화인데 이렇게 또 정말 지난주에 뵀던 것처럼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게 어색해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할 수 있도록 또 봐주셨던 또 운영진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혹시라도 이거 멀리서 듣고 나는 저보다도 더 오래 쉬셨거나 한때는 열심히 하셨는데 쉬셨거나 아니면 다시 또 혹은 뭐 이제 정식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일단 돈부터 넣고 일단 이제 오프라인 하니까 일단 강의장부터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5월 22일 날 5월 24일 날 기초반인 새싹반도 모집하거든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망설인 사람들도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구님은 지금 36이거든요. 결국 아주 젊은이잖아요. 그런데 36에 10억대 부자가 됐다. 이거 다 대출인데 대출 말고도 지금 오른 것이 6억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36에 6억을 어떻게 벌어요? 직장 다니면서? 절대로 벌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했다고 해서 다 버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계산만 했다면 이렇게 가지 못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날거지 최갈구와 해나님이 10억대 부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며칠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수태를 해서 아이까지 있어서 그 집이 복집인 것 같아요. 젊은 결혼해서 신공에 당첨됐고 입주하면서 또 아이도 가지게 돼서 너무나도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 젊은 두 부부에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